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통두부구이라서 기름을 어차피 넉넉하게 둘러가지고 구우셔도요 느끼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기름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통으로 각 면을 다 노릇하게 구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처럼 초반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이렇게 구워 주셔야 물기가 튀지가 않아 가지고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튀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 단단한 두부를 이용하셔 갖고 구워 주시면 부서짐이 덜 하니까요.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요. 중약불 정도에서요. 이렇게 너무 자주 뒤집으면 워낙 두부가 부드럽기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모양이 이것도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그나마 먹음직스럽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색깔로 맞춰 갖고서는 강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노릇하게 익혀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게요. 불을 끄기 직전에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잠시 불을 끌게요. 너무 탈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기름이에요. 저는 들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들기름이 이 두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요. 들기름을 두부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발라가면서 기름이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저는 불을 안 켰어요. 들기름은 금방 탈수가 있으니까요.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탈수가 있으니까 들기름 맛을 두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표면이 노릇하게 구워지긴 했어도요. 이렇게 들기름을 넣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구워주시면 들기름의 맛이 두부에 스며들어갖고 더욱 맛있어지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데피듯이 구워주시는 거예요. 두부를 꺼내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다 노릇하게 구워지고요. 완성됐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전체적으로 두부에다가 표면에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를 꺼내주세요. 불을 끄고요. 이렇게 해서 노릇하게 전체적으로 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팬을 잠시 내리고요.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끓을 때요. 반드시 물이 끓을 때 튀겨진 구워진 두부를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두부에 남아있는 표면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마른 키친타올을 이용해 갖고요 물기를 빨리 제거를 해주세요. 두부를 그리고 바로 닦아주세요.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은 바삭하고요 안은 촉촉한 느낌이 나는, 그리고 절대 기름지지 않은 느끼하지 않은 통두부구이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잠시 놔둬주세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부에 남아있는 물기가 제거되는 동안이요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아까 팬에다가 두부를 구우면서 남아있는 그 기름을요 닦아내지 마시고 그 기름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진 마늘이에요. 두부를 굽고 남아있는 기름을 닦아내지 마시고요 이 기름에다가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들기름을 쳤기 때문에 들기름의 향이 이 기름에 남아있어요. 다진 마늘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반 큰술보단 조금 많게 3분의 2큰술 정도 해가지고 다진 마늘을 먼저 기름에다가,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시면요, 꼭 다진 마늘을 이용하셔갖고 휘연 마늘 쓸지 마시고요, 다진 마늘을 이용하셔갖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이에요. 간장은 한 2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일단은 그래갖고 이 불맛을, 간장을 눌려가지고 간장의 누른 맛으로 이 마늘에 입혀지게, 처음부터 간장을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고요, 한 2큰술에서 3큰술 정도만 넣고 이 다진 마늘을 이 기름에다가, 남아있는 기름에다가 눌려주시고요. 다음에 물이에요. 물 좀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섞어주시고요. 다음에 간장을 이제 색깔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두부가 한 2모 정도 양 정도 되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설탕이에요. 설탕은 수북하게 1큰술. 반드시 물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리고당이에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데요, 어차피 거반 다 끝나가요. 1큰술 정도. 그리고 통깨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손질해 놨던 쪽파 아니면 실파, 그리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예요. 마지막이에요. 불 끄기 직전에 쪽파하고 고추를 넣고 청양고추를 집어넣고서는 너무 오랫동안은 끓이지 마시고요, 자작자작하게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게, 이 정도, 약간 이 정도 느낌이 나게, 걸쭉한 느낌이 나게끔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 불을 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부의 물기도 거반 다 제거가 됐을 거예요.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두부를 담으면 될 것 같은데, 두부를 담기 전에 좀 전에 만들어 놨던, 새콤달콤하게 만들어 놨던 파채를 밑에다 깔고요, 그 위에다가 두부를 얹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스를 뿌려줄 거예요. 샐러드처럼 드시는 거거든요, 파채를요.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몰아 가지고 놔두셔도 되고요, 밑에다가 깔아 주셔도 되고요. 좋으실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이렇게 요게 새콤달콤하게 절여져 가지고요, 요것도 두부랑 같이 드시면 맛있더라고요, 파채도요. 그리고 빨간무도 간간히 색이 예뻐 갖고, 저는 음식을 할 때, 샐러드 할 때 조금씩 넣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애용을 해요. 그리고선 두부를 이렇게. 다음에는요, 간장이에요. 아까 만들어 놨던 간장 소스를 위에다가 넉넉하게 흘러내릴 정도로, 통두부기 때문에 이 간장 소스가 그렇게 짜진 않아요. 왜냐면 물을 넣고 졸인 거라서 넉넉하게. 그리고 위에다가 남은 파채를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빨간 무도. 마지막으로 통깨예요. 통깨 좀 위에다 뿌려주시고, 흰 두부에 녹색이 들어가면 색이 예쁠 것 같아 갖고요, 이 빨간 무의 잎청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졌어요. 통두부 구이. 이렇게 해서 드시면요, 느끼함은 절대 없고요. 왜냐면 기름을 제거를 완벽하게 했어요, 끓는 물에다가. 그래서 노릇하게 구웠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요,
그리고 안은 촉촉한 느낌이 나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두부구이이기 때문에요. 또 기름지지가 않아 갖고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느끼함 없이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두부구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은요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셔갖고요. 주무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무시기 시작한 지. 그래갖고 저희가 혼자 맛을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요. 안에는 이렇게 촉촉해요. 촉촉함이 살아있고요. 겉에는 바삭함이 살아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파채인데요. 저는 밑에도 넣고 위쪽에도 좀 놨는데 이렇게 해갖고 파채랑 같이 파채랑 두부랑 구이랑 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절여졌기 때문에 이 파채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느끼함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맛 그대로 통두부 구이를 드실 수가 있으세요. 저 한번 빨리 먹어볼게요. 이 소스가 신의 한 수예요. 이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두부가 안이 촉촉하니까 그리고 절대 느끼하지 않고 살짝 들기름 향이 나가지고요. 마지막에 들기름이 뿌려졌기 때문에요. 그 들기름 향이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구이는요 참기름보다는 이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지져서 구워갖고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통두부구이 만드는 법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록 어머니가 드시진 못했지만요 제가 이렇게 맛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느끼하지 않고요. 한번 만들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